미국 주식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참 어지러우실 겁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뉴스 기사를 봐도 온통 주가 폭락 이야기뿐이니까요. 특히 최근 하루 만에 무려 4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400조 원이라니 정말 상상도 안 되는 큰 금액이죠. 이 400조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압박감은 정말 대단하죠.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아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전광판이 온통 하락을 뜻하는 파란 불꽃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우리 돈 400조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고 개인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물량을 과연 누가 팔았고 또 누가 조용히 받아내는가 하는 부분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자금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번 폭락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거대 기관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물량을 뺏기 위해 설계한 정교한 판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여러분이 아주 맛있고 싱싱한 사과를 한 바구니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 확성기를 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죠. 이 사과 이제 다 썩을 예정이라서 빨리 안 팔면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고요.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서 사과 하나를 1,000원 하던 것을 500원이나 300원에 막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소리를 질렀던 그 사람은 시장 구석에서 사람들이 던진 그 사과를 조용히 헐값에 다 사모으고 있었죠.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죠. 400조 원의 투매가 일어나는 그 공포의 순간에도 거대 자본가들은 오히려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실제 주요 기업들의 이익은 작년보다 오히려 4% 이상 늘어났는데 주가만 20% 넘게 빠졌거든요. 수익의 60% 정도가 실제로는 기업의 가치가 아닌 심리적인 공포에서 발생한 거품 붕괴였던 셈이죠. 이제 이 공포가 구체적으로 우리를 속이는지 그 과정을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50대 직장인인 김 과장님 사례가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죠. 김 과장님은 지난 3년 동안 정말 꼬박꼬박 아껴가며 미국 우량주에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거든요. 노후자금으로 쓰려고 정말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산 주식들이었죠. 그런데 이번 폭락장에 단 일주일 만에 2천만 원이라는 돈이 허공으로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어요. 밤잠을 설치고 결국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걱정하다가 지수가 5천선 아래로 위협받던 날 결단을 내렸죠. 더 망해서 빈털터리가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겠다며 가지고 있던 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 눈물의 매도 버튼을 누를 때 김 과장님의 손은 분명 떨리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고도 잔인한 사실은 김 과장님이 주식을 판 바로 그날이 시장의 바닥이었다는 점이죠. 그가 내던진 주식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10% 넘게 솟구쳐 올랐거든요. 김 과장님이 잃어버린 그 소중한 2천만 원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그 돈은 증발한 것이 아니라 공포를 이용해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쓸어 담은 큰손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죠.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냉혹하고도 차가운 진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비극적인 구조가 만들어내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도미노 효과라고 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포를 유발하면 A에서 B로 그리고 다시 C로 인과관계가 이어지며 폭락의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거든요. 첫 번째 단계에서 거대 기관들이 일제히 매도 버튼을 누르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뉴스 매체들이 아주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죠. 마치 세상이 당장이라도 끝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뉴스를 보고 겁에 질린 개인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투매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담보대출을 받은 물량들이 강제로 청산당하며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런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변동성은 정보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더 자주 그리고 더 강력하게 우리를 찾아올 것이거든요. 우리가 대응할 틈도 주지 않고 순식간에 자산을 앗아가는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패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설계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조종당하고 그 결과로 우리의 지갑이 얇아지는 이 순환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미국 주식이 망했다는 소문이 도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관들의 아주 의도적인 물량 확보 전략이고요. 둘째는 우리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는 과도한 심리적 공포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이런 공포를 정교하게 이용해서 위기를 조장하는 일부 미디어의 움직임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지 못한 숨겨진 진실입니다.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물량을 내놓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죠. 사실 그들은 아주 정교한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하거든요. 특정 지지선이 무너지도록 유도한 뒤에 헐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유동성 확보 전략이라고 부르죠. 개인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손절매를 할 때가 기관들에게는 가장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심리학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손실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보았을 때의 고통이 2배 이상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 인간의 본성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드는 것이에요. 계좌에 찍힌 파란 숫자가 커질수록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결국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가장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언론 매체들의 자극적인 보도가 불을 지피는 꼴입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세상이 곧 망할 것처럼 공포스러운 기사를 쏟아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뉴스에서 위기를 외칠 때가 투자의 기회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사실은 지나간 데이터를 설명할 뿐 미래를 정확히 맞히지는 못하거든요.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을 주기는 했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이번 조정을 통해 시장의 거품이 빠지고 더 건강한 구조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폭이 커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 시기를 오히려 비중을 늘리는 소중한 기회로 삼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들은 조용히 알짜 주식들을 바구니에 담고 있죠. 물론 이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부의 사다리를 타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공포를 극복하는 사람만이 자본주의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그 중요한 갈림길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변의 소음에서 벗어나 맹철하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하죠. 내가 가진 기업이 정말로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장의 분위기 때문에 떨어진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기업의 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 지금의 하락은 축복이나 다름없어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속아 장기적인 성장의 기회를 허망하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단지 숫자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면 여러분의 계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 공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만 좋은 기업의 가치는 영원히 남습니다. 결국 투자는 자신과의 싸움이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하락장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지 아니면 포기의 구실로 삼을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자의 길을 택하여 진정한 부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본질입니다. 가격은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가치는 기업의 이익에서 나오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전략에 집중해야 할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계좌에서 손실률 숫자만 바라보는 습관을 오늘부터 당장 버려야 하죠. 화면에 찍힌 마이너스 20% 혹은 30%라는 숫자는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큰 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기업의 진짜 실력을 나타내는 실적 발표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용기가 필요하죠. 2026년 2월 현재 많은 미국 기업들이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자신들의 건재함을 증명하고 있어요. 주가는 비록 일시적으로 떨어졌을지 몰라도 그들이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만 떨어지는 상황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이익이라는 본질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경제의 법칙 때문이죠. 여러분이 믿고 투자한 그 기업이 여전히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제품의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지갑을 여는 기업이라면 이번 폭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에 주식 수를 늘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는 여유가 필요하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야말로 투자의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결정적인 찰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대응 전략은 바로 적절한 현금 비중을 항상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자산을 주식에 쏟아붓지 말고 최소한 10%에서 20% 정도의 현금은 남겨두시길 바라죠. 현금은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험이자 강력한 무기가 되어주거든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남겨둔 현금으로 주식을 사는 쾌감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죠. 준비된 사람에게는 폭락이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제한일 뿐입니다. 현금을 쥐고 있으면 주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여유가 생기지만 전 재산이 몰려 있으면 매일이 지옥일 수밖에 없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종목을 정리해 현금을 확보하는 결단력을 보여주셔야 해요. 이것이 긴 투자 여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하는 핵심 비결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주변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격리하는 것이에요. 옆집 박 사장이 주식을 다 팔고 떠났다는 이야기나 인터넷 게시판에 비관적인 글들에 귀를 닫으시길 바라요. 투자 결정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고 그 열매 또한 오롯이 나의 것이라는 주체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전문가들의 전망도 참고만 할 뿐 맹신하지 마시고 오직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만을 믿으십시오. 대중이 환호할 때 떠나고 대중이 비명을 지를 때 들어가는 용기가 부자로 가는 지름길이죠. 지금의 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한 걸음 뒤에서 관찰하는 냉정한 관찰자가 되어 보시길 권해요. 이번 위기 또한 결국 지나갈 것이며 그 끝에는 준비된 자들을 위한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전략들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항목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한 곳에 쏠려 있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인공지능과 거대 기술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특정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이런 집중 투자가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죠. 다양한 산업군의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인공지능 분야가 아무리 유망하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규제가 발생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헬스케어나 소비재 같은 방어적인 성격의 종목들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하죠.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바로 부채를 이용한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가장 무서운 적은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바로 내가 빌린 돈의 상환 압박이라고 할 수 있죠. 2026년 현재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태이기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가가 반등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오직 여유 자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거래를 통해 주식을 샀다면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세력들은 바로 이런 개인들의 약점을 노리고 주가를 더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시스템에 의해 강제로 청산당하는 비극을 피하려면 반드시 감당 가능한 수준 내에서만 투자해야 하죠. 세 번째로 점검할 사항은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여전한가 하는 질문이죠.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시장 전체의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기업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인지 구분해야 하거든요. 경쟁자가 나타나 시장 점유율을 뺏기고 있다면 아무리 주가가 싸 보여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제품이 여전히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점검 사항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죠. 폭락장이 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실은 확정됩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주가가 떨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계획대로 대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죠. 잘못된 투자는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자산을 지키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더욱 단단해진 마음가짐으로 다음 단계를 맞이할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 성공한 투자자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취했는지 사례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혀보도록 하죠. 세계적인 투자 거장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는 격언이죠. 2026년 2월의 이 소동 속에서도 진정한 부자들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가가 폭락할 때 뉴스 헤드라인을 보며 공포에 떨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이 점치고 둔 기업들의 가치가 얼마나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는지를 계산하죠. 가격이 가치보다 낮아지는 순간은 기다렸다가 사냥꾼처럼 신속하게 움직이죠. 실제로 이번 하락장에서도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기술주들의 비중을 오히려 늘렸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성공한 투자자들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은 시장의 소음과 가격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죠. 가격은 참여자들의 심리에 따라 요동치지만 가치는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에 근거하거든요. 2026년 현재 미국 대표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은 역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런 튼튼한 기초 체력을 가진 기업들이 주가만 빠졌다면 그것은 분명한 기회라고 그들은 판단하죠. 두 번째로, 그들은 절대로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분할 매수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시장의 바닥을 맞추려는 오만을 부리지 않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정해진 비중만큼 차근차근 사 모으며 평균 단가를 낮춥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위기 상황일수록 배당금을 주는 우량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가가 떨어져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어주거든요. 배당금을 다시 주식에 재투자하면서 주식수를 늘려나가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죠. 시간이 흘러 시장이 정상화되었을 때 그들이 누리는 부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한 예로 10년 전 금융위기 당시를 떠올려 보면 진실이 명확해집니다. 당시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졌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 결정을 후회하며 살고 있어요. 반면에 그 공포를 견디고 우량주를 사모았던 사람들은 지금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며 이번 2026년의 조정장 또한 훗날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그 승자들의 대열에 합류해야 할 시간이죠. 공포라는 감정에 휩쓸려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겨주는 실수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요. 대신에 거장글이 그랬던 것처럼 냉정하게 시장을 관찰하고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도의 이동은 항상 혼란 속에서 일어나며 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계좌의 파란 숫자가 여러분을 괴롭힐지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 과정을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통과 의뢰로 받아들이죠. 여러분 또한 이번 시련을 통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거장글의 마인드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훈련은 바로 시장과의 거리두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주가창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서 공포를 유발하죠. 하루에 딱 한 번만 정해진 시간에 계좌를 확인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라죠. 시장의 소음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의 이성은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훈련법은 투자 일기를 직접 작성해 보는 것이에요.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솔직하게 기록해 보십시오.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그 기록을 다시 읽어보면 자신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흔들렸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이런 자기 객관화 과정이 반복될수록 다음 위기에서는 훨씬 더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역사 공부를 통한 시각의 확장을 제안하죠. 과거 수십 년 동안 미국 증시가 겪었던 수많은 위기들을 차트로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검은 월요일이나 금융위기 같은 사건들도 결국은 거대한 우상향 곡선 속에 작은 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2026년의 현재 상황도 10년 뒤에 돌아보면 그저 작은 굴곡 중 하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만의 철저한 매매 규칙을 세우고 이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훈련이죠.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주가가 일정 비율 하락하면 추가 매수할 것인지 미리 숫자로 정해두는 것이죠. 이를 자동 매수 기능을 활용해 실천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내 손가락이 떨려도 시스템이 대신 주문을 넣어주면 공포를 이겨내기가 훨씬 수월해지죠. 이런 훈련들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의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인내심이야말로 투자자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함이 사실은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동료 투자자들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비관적인 전망만 쏟아내는 곳보다는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에 머무르십시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의 어깨를 빌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제가 항상 함께하며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하죠.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숫자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를 쫓는 진정한 투자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장을 통해 배우는 교훈은 그 어떤 유료 강의보다 훨씬 더 값진 가치가 있죠. 이 도약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결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내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잘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덕에 속아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시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과 섹터에 주목해야 할지 더 구체적인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역시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인공지능 투자는 과거와는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단순히 기대감으로 오르는 단계는 지났고 이제는 실제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에 집중해야 하죠. 특히 인공지능 인프라의 핵심인 고성능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담당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 수요는 하락장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량주를 모아가는 전략은 아주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은 거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섹터는 바로 헬스케어와 바이오 분야라고 보죠. 경기가 어려워져도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비용을 아끼지 않거든요.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혁신적인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헬스케어 종목들은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방어막 역할을 해줘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지켜주죠. 현금 흐름이 풍부하고 배당을 꾸준히 늘려가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라죠. 2026년처럼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시기에는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승자가 됩니다. 현금이 많은 기업은 위기를 틈타 경쟁사를 인수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주주 가치를 높이거든요. 이런 배당 성장주들은 하락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을 제공하며 투자자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소비재 중에서도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기업들을 잊어서는 안 되죠. 물가가 올라도 소비자들이 기꺼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브랜드는 인플레이션 시기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어 수익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우리가 신뢰하는 브랜드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종목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부채 비율이 낮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 기업이라면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실속이 없는 기업들은 이번 하락장을 거치며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실력 있는 기업을 찾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남들의 추천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공부하고 확신을 가진 섹터에 투자할 때 정말 진정한 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죠. 지금의 하락은 우리에게 더 큰 수익을 안겨주기 위한 일시적인 후퇴일 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는 것은 인간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잡는 소수의 사람만이 자본주의의 정점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죠. 2026년 2월의 이 소동 또한 결국은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입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고 나면 땅은 더 단단해지고 나무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자산 또한 지금의 시련을 거치며 더 견고하고 단단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진실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겨보시길 바라요. 숫자의 하락에 속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진 거대 자본의 흐름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공포를 용기로 바꾸고 인내를 수익으로 바꾸는 마법은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그 선택의 끝에서 반드시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오늘의 공부가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예요. 단기적인 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드넓은 바다를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시길 권합니다. 주가는 때로 길을 잃고 헤매기도 하지만 가치라는 이정표는 언제나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우량한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쉼없이 혁신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장에 올라탄 여러분의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이 분명하죠. 힘든 시기일수록 자신을 믿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투자 기술입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상위 1%의 투자자입니다. 인매의 시간은 반드시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보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곁에는 항상 정확한 데이터와 진실을 전하는 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공포의 안개를 걷어내고 희망의 빛을 바라볼 때입니다. 시장의 소음은 잠시 귀를 닫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에
더 집중해 보시길 바라죠.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발걸음이 마침내 커다란 부의 산맥을 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을 갖춘 훌륭한 투자자이십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는 등불이 되었기를 바라죠. 위기는 언제나 기회의 다른 이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며 당당하게 시장을 마주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투자 여정에 행운과 성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과 꿈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며 더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매일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 팩트체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로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하죠.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오늘의 시장을 관찰하며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며 오늘 준비한 스크립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